반갑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 소식을 만나는 매거진 원입니다. 12월 1일은 원기 105년을 결산하는 명절 대제를 모시는 날인데요. 중앙총부에서 진행된 명절 대제를 통해 일체 생명을 위한 추모의 마음을 함께 올렸습니다. 서울교구 원다문화센터 김대선 교무가 2020 국회 자살예방대상 국방부 장관상을 수상했는데요.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만나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본부의 랜선 음악회 개최 소식을 함께합니다. 원기 105년 정기수의단회에서 결의한 여성교역자의 현 정복과 양장 병용 지난해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제 시행될 개정된 정남정녀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 총무부 소속 정화단 사무처 김대경 교무에게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매거진 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있었던 원불교 종합 소식입니다. 다시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매거진원 종합 소식 명절 대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12월 1일 원기 105년을 결산하는 명절 대제가 봉행됐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를 위시한 역대 선영열의회 공동 향례하는 명절대제가 지난 1일 중앙총부를 비롯해 국내외 교당에서 봉행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명절대제는 중앙총부에서뿐만 아니라 각 교당과 기관에서도 많은 재가 출가 교도들이 참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원음방송은 중앙총부에서 올리는 향례를 생방송을 통해 전국 교당과 기관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하였고 대제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중들은 원음방송을 통해 향례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원기 105년 명절 대제에 임묘된 묘위는 총 2946위로 대종사 열애위를 포함한 본좌 9822위와 대희사위 등 별좌 11,124위입니다. 추가된 본좌위는 대봉도위의 창타원 김보현 존영, 세타원 배은종 존영, 징타원 이용진 존영이며 전무 출신 1좌위의 죽산 강경락 존영, 천타원 신인규 존영, 중산 이중천 존영, 전무 출신 2좌위의 해타원 고은경 존영, 충산 안중훈 존영입니다. 거진 출진에 추가된 존영으로는 1좌위의 교타원 이성훈 존영, 효타원 박귀인 존영, 2좌위의 전북교구 교동교당, 길타원 홍수흥 존영 외 5위, 3좌위의 전북교구 감곡교당, 오타원 송남숙 존영 외 17위, 4좌위의 전북교구 김제교당 해타원 유혜진 존영 외 14위, 5좌위의 전북교구 가수교당 정덕화 존영 외 18위입니다. 그리고 별좌에 추가된 존영은 총 56위입니다. 반백년 기념관에서 열린 원기 105년 명절대제는 김재원 교화부원장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전도연 총무부장의 묘위 보고와 봉청 및 고축 찬송, 독경, 일반 분향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대종사전 고축은 전산종법사께서, 종사위전 고축은 홍산 오도철 교정원장이, 대봉도 대호법전 고축은 율타원 최정한 감찰원장이, 전무 출신전 고축은 시산 오우성 재정부원장이, 거진 출진전 고축은 훈타원 박혜운 교육부장이, 보통 출가 재가 교도전 위령문은
익타원 양인경 공익복지부장이, 희사위전 고축은 의타원 이공현 문화사회부장이, 일반 부모 선조전 고축은 공타원 사영인 국제부장이, 선성위와 생명위 전 분향 재배는 부타원 김인경 중앙총부 교령회에 3명의 교무가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명절 대제를 통해 소태산 대종사님을 비롯한 일체의 생명을 위한 추모의 마음을 함께 올렸는데요. 명절 대제는 소태산 대종사님과 선진들의 교단 창업의 공과 얼을 기리고 추모하는 공동향례로 후진들은 예와 추모의 정성을 다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매거진원 종합 소식 전해드립니다.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정부와 종교계, 협력기관 등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서울교구 원다문화센터 김대선 교무가 2020 국회 자살 예방 대상 국방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교구 원다문화센터 김대선 교무가 지난 11월 26일 2020 국회 자살 예방 대상에서 국방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국회 자살 예방 대상은 2019년 제정돼 올해 2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이날 수여식은 따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김대선 교무는 그동안 생명 존중, 생명 사랑 포럼 및 강연, 법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생명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로 이번 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종교연합 공동상임대표이며 생명존중시민회의 공동대표, 한국생명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대선 교무는 온라인 수상소감을 통해 최근 시민사회단체가 생명사랑, 생명존중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며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것과 반해 한국 종교계가 생명 존중과 생명 사랑 사업에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반성으로 한국종교연합은 2019년 6월 18일 자살 예방활동 참여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인 11.2명보다 2배 이상 높으며 여전히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20대와 40대 여성들의 자살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표했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자살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생명을 우선시하는 사업보다는 포교, 선교, 교화를 최우선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김대선 교무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대한민국이 장차 정신의 지도국이자 도덕의 부모국이 된다라고 100년 전부터 예견하셨는데 한국 종교가 포교, 선교, 교화보다는 인명을 중시하는 생명 존중, 생명 사랑에서 진일보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한 삶을 인도하여 영적 건강에 집중하여야 할 중대한 시점에 놓였다라고 피력하며 자살공화국의 오명을 벗는데 한국 종교인으로서 소명과 사명을 다짐하며 참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자살 예방 대상은 2019년 제정돼 올해 2회째를 맞고 있는데요.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단도 생명 존중의 인식 확산과 마음 치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행복한 삶을 열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본부는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존중, 배려,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랜선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가 주최하고 7대 종단 평신도 협의회가 주관하는 랜선 음악회가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개최됐습니다. 희망의 빛이 되어 마음을 잇다를 주제로 열린 랜선 음악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으며
2020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는데요. 인터넷 채널을 통해 라이브로 공개된 랜선 음악회는 헌혈 응원 릴레이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1부에서는 코로나 블루 치유 음악회가, 2부에서는 평화 나눔 콘서트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일부 음악회에는 트리니타스 오케스트라와 트리니타스 합창단, CPBC 소년소녀 합창단의 공연과 가수 김연자, 조항조, 정수라, 신혜의 트로트 무대로 꾸며졌는데요. 원불교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본부 오예원 회장은 랜선 음악회 개최를 통해 대국민들과 함께하는 음악회가 되길 바라며 특히 생명존중 헌혈 캠페인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이 이번 음악회를 통해 희망과 위로를 얻었으면 한다라고 전하며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을 현장으로 모시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한편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본부는 2015년에 출범해 원불교, 카톨릭, 불교, 개신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협의회 7대 종단의 재가교도들에 의해 전개됐고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은 이웃 종교 간 대화와 이해, 화합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새로운 변혁의 기운을 불러일으키고자 시작됐습니다. 또한 나부터 답게 살겠다는 실천운동을 통해 가정공동체와 신앙공동체 그리고 사회공동체로 확산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사회평화협의회는 2020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의 확산을 위해 7차례 생명존중 헌혈 캠페인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평화를 위한 종교인의 자세와 역할을 주제로 하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원불교 종합 소식을 만나는 매거진 원. 지금 총무부 소속 정화단 사무처 김대경 교무가 화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총회에서 승인된 현 정복과 양장의 병용에 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지난 제244회 수의단회에서 정남정려 규정이 개정되면서 경과 조치로 내년에 1회에 한하여 정남정려 선서식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개정된 정남정려 규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교정원 총무부의 정화단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김대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무님 지금 입고 계신 복장이 혹시 양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깔끔한데요. 그럼 현 정복과 양장의 병용에 관한 이야기부터 저희가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성교육자 의복 개선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사실 제기가 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여성교육자 의복 개선을 위해 복제연구위원회가 발족이 되었는데요. 이 복제연구위원회, 양장을 병용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 복제위원회는 사실 그 양장을 위해서 출범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단적으로 복제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것은 원기 90년 미주 여성 교육자들의 발의에 의해서 양장 정복이 추진되면서 교정원 교화훈련부의 전무 출신 복제연구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양장 연구는 정화단 자체 연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추진되었죠. 네. 그동안 그 여자 정화단 총단장님의 세대가 바뀌고 새롭게 실무위원회가 출범될 때마다 여성 교육자의 의복과 머리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요. 여러 번의 시도도 있었지요. 원기 105년 민타원 김성효 총단장님을 필두로 제18대 여자정화단 실무위원이 꾸려지고 출범할 때 그 첫 회의에서도 여성 교육자의 양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 결과 여자 정화단 자체 복제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양장을 연구하기로 협의하여서 복제 관련 부서인 교화훈련부와 연계하여 양장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마치 예전 고등학교 학창 시절 교복을 바꾸는 것과 뭐 체육복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게 얼추 생각이 나기도 했는데요. 자, 작년 원기 104년 총회 때 양장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요. 양장 시연회에서 선보인 양장과 또 교무님, 교도님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그 양장 시연회는 여자 정화단 총단회뿐만이 아니라 출가 교화단 총단회 그리고 만만대소회 중앙교의에서도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백년 기념관 로비에서 11가지의 셔츠 종류를 전시를 했었습니다. 3일간.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출가, 투표로 의견을 수렴했었지요. 사실 양장을 준비하면서 제가 출가를 막론하고 그렇게까지 관심이 많은 줄은 몰랐었습니다. 네. 남녀 출가 교육자는 물론이고요. 예, 서원간 학생들과 원로원, 수도원 어른들까지도 다 양장에 정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체감했었는데요. 투표를 할 때 이 제가 출가 남녀를 구분하여서 투표를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람하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긍정적인 반면에 일부 어른들과 이 만만대소에 참석하신 일부 제가 교도님들 중에는 한복이 없어질까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셨지만 긍정적인 시각이 월등히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여자 정화단 총단회에서는 200분 넘게 그 참석을 하셨는데 한 분만 반대를 하시고 네. 나머지 분들은 다 양장 병용해서 찬성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V형과 라운드형 두 가지가 채택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교무님께서 입고 계신 옷은 어떤 것일까요? 네, 라운드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네. 보편적으로 입는 그런 형이지요. 음. 자, 이렇게 105년 정기 수의단회에서 여성 교육자 양장을 병용하는 것으로 결의가 됐습니다. 현 정복과 양장 병용 규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지난 244회 정식 수의단에 통과된 내용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가래, 교래, 의식 진행 시에는 한복, 정복을 착용하고 일반 교화 활동과 기타 활동 시에는 양장을 병용하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의식에는 양장을 병용하는 것으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뭐 일단 가래나 교래 등 중요한 자리에는 정복을 입는 거니까요. 잘 결정이 된 것 네.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정복과 양장을 병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하는 시선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어른들과 교도님들, 특히 기성 교도님들은 한복이 없어질까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모 제가 교도님 한 분이 원불교를 대표하는 세 가지를 뽑으라면 일원상, 대종사님, 그리고 이 한복을 입은 여자 교무님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가요? 이 네. 말씀은 네, 양장의 병영으로 한복이 혹시 없어질까 하는 우려를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라 사료되지만 한복 정복의 상징성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사실 그 양장 병영의 안건은 올해 1월 7일 제241회 임시수의단회에서 1차 상정이 되었었는데요. 일단 시범 시행의 기간을 먼저 가져보고 재상정하는 것으로 유보되었다가 지난 244회 정식 수의단회에서 결의된 사항입니다. 시범 시행의 기간을 먼저 가지기로 한 이유는요. 어, 가래 교례를 포함해서 이 양장을 병용할 것이냐 아니면 제외하고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범 시행의 기간을 다양하게 가져보고 재상정하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상정하기 전까지 그 시범 시행의 기간을 거쳤는데 지난 10월이죠. 10월에 시범 시행을 한
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의 의사로 이 시범 착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여러분의 교무님들께서 제가 교도님들 또 일반인들의 반응에 있어서 한복 정복이 없어질까 우려, 염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음, 어, 네, 사실 양장의 병용은 한복을 없애겠다는 취지가 아니었죠. 그렇죠. 때와 상황에 따라서 이 양장과 한복을 적절하게 잘 입겠다는 그런 것이 취지였는데, 한복을 없애겠다는 이 의도로 오인하는 분들도 제법 있었고요. 어쩌면 자연스럽게 한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려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가 설문조사 결과에도 사실 나타났었고요. 네. 그래서 가래 교례에는 한복 착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의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조심스럽게 연구하고 계속해 나간다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대중의 시각인 제 경우에도 이 타 종교의 경우에 의복에서 매력을 느끼고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적도 있는데요.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어떠한 부분에서든 변화는 조금씩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정남정녀 규정 개정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39회 임시수의단회에서 정남정녀 규정 개정안이 통과 후에 1년이 지났고요. 올해 244회 정식수의단회에서 경과 조치로 개정안이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 간단한 경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 239회 임시수의단회에서 정남정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몇몇의 예비 정남과 정녀로부터 선서식에 대한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특히 예비 정남들은 자의로 정남을 신청하여 이 선서식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규정이 개정되면서 선서할 기회가 타의로 없어진 결과가 초래되었지요. 그런 점을 고려하고 또 예비 정년은 출가하면서 이미 정년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정남정녀 규정이 개정되면서 개정 전과 후의 법이 상당히 오랜 기간 혼재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자율 선택의 기회를 한번 제공하고 선서식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예비 정녀들만을 대상으로 한 해에 한해서 정남 정녀를 선서식을 시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차례 시행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경과조치의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내년에 1회에 한해서 정남 정녀 선서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내년에 있을 정남정녀 선서식 1회 한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간단한 경위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내년에 있을 정남정녀 선서식은 우선에 3월 정도 되면은 이 개정된 법에 대한 안내 그리고 그 절차, 심사위원회 문심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안내가 나갈 것이고요. 아마 5월에서 7월 사이에 문심과 심사위원회, 문심위원회가 전체 이루어지고 9월경에 선서식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잠정 추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일은 정남정녀 그 TF팀이 좀 지금 현재 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거의 TF팀에서 구체적으로 조금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아마 공지될 그런 예정이고요. 이 정남정녀 규정과 관계돼서 하위법 또 시행규칙이라든지 정화당 규칙이라든지 현재 몇 차례의 TF팀의 모임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그런 모임의 시간을 가져서 이것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은 정확하게 내년 선서식에 대한 방향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장덕훈 법제상임위원장은 그동안 관습적으로 여성 전무 출신 지원 시 정려 지원서를 의무화해온 남녀 불평등 조항을 삭제하고 또 스스로 자진 발언해 평생을 독신으로 교단에 공헌하는 정남정녀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방점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개정된 규정에 대한 주요 내용 궁금합니다.
네, 장덕훈 법제상임위원장님 말씀처럼 남녀 평등의 실현으로 여성 교육자의 결혼이 허용된 것과 그리고 정남처럼 정녀의 자율 선택권이 핵심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남 정녀를 서원하는 것보다 60세 정식 정남 정녀가 되기까지 그 서원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에 더 큰 의미가 부여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법을 5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첫째는 출가 승인된 후 42세 이전까지 정남 정녀 지원서를 교정원에 제출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남 정녀 지원서를 제출한 후 3년을 주기로 사회의 문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0세가 그렇게 문심을 사회하고 60세가 되면 정식 정남 정녀 명부에 등록하고 축하식 및 연화장 수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비 정남 정녀는 정식 등록 이전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자율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개정 전에 지원서를 제출한 예비 정남 정녀는 지원서를 이미 자의로 제출한 자로 본다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교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부 소속 정화단 사무처 김대경 교무에게 올해 총회에서 승인된 형전복과 양장의 병용, 그리고 개정된 정남정녀 규정에 대해 궁금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앞으로도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교단의 다양한 이슈들을 매거진원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거진원 종합소식이었습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가 우리 턱 밑까지 와 있는 긴급한 상황으로 확진자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방역의 옷깃을 단단히 여며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부끄러움에 3가지가 있나니 알지 못하되 묻기를 부끄러워함은 오치요. 나타난 부족과 나타난 과오만을 부끄러워함은 외치요. 양심을 대조하여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의로운 마음을 길이 챙김은 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 방역 조치를 잘 지키고 있는지 양심을 대조하여 부끄러움 없는 한 주를 보냈는지 되돌아보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따뜻한 교화 현장 소식을 전하는 매거진 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